예, PPT 좀 화면 좀 봐주십시오. 저게 지금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예, 노민단체에서 트랙터 시위한 건데, 저 허가 받은 시위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작년 12월에 한번 했고, 올 또 3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애초에 경찰에서 제한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강하게 경찰 압박해서 일부 허용을 해줬었고, 작년 12월에는. 올 3월에는 트랙터 상경을 명확하게 법원에서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까지 트랙터를 등장을 시켰습니다. 분명한 불법 시위 아니겠습니까?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법대로 경찰에서 처리할 것으로 합니다. 저기 트랙터 시위로 인한 부상이라든지 인적 물적 피해 정도 아십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경찰관 그 부상 등 인적 피해, 물적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법 시위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구속돼서 조사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못 해봤습니다. 저번 서부지법 사태 때 그때 지금 86명이 체포돼가지고 무려 58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경찰 폭행에 밤샘 시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속이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따라 명확하게 불법 시위고 많은 국민들을 공포로 떨게 했음에도 이렇게 송방망이 처벌하니까 계속 이런 불법 시위가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무관용의 원칙으로 불법 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행안부 직무대행님. 예, 행안부 차관입니다. 저 트랙터가 이게 본인들 소유가 맞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히 알지는 못하면 뉴스에 봤을 때 몇 대는 아니었던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일부 트랙터는 명백하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보내주기 위해서 농민단체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했다가 보내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 그런 트랙터로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일부 환수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지금 당초 보조금 목적을 달성 못했을 경우에는 이게 반납해야 되는 거죠. 통상지방보조금법에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환수하도록 교부 취소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꽤 지났는데도 버젓하게 지금 불법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급하게 빨리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나마 환수가 됐고 환수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몇 자치단체는 거의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저런 불법 사용에 대해서 반환 요구조차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관리가 굉장히 좀 부실하고 국민 혈세가 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농민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보조금 집행과 관리의 이제 부실과 이게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지금 직원들 행사를 농민단체 행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일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집행 금액은 늘은 그런 사례라든지 보통 집행하면 보통 1,000원짜리 정도로 끊는데 이게 지금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맞추는 어떻게 보면 꼼수로 이게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영수증을 보니까 국민 혈세로 보조금으로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지금 보조금으로 술, 담배 이런 거 살 수 있는 겁니까? 교부 목적에 합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전농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에 또 광고비를 전농단체 광고를 집행하는 자기끼리 또 국민 혈세를 나눠먹게 하는 그런 사례도 보였었고요. 해외 탐방을 한다고 이렇게 연수를 가는데 보니까 실제 농업 발전이나 농민들의 근익 향상을 위한 그런 데 시찰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 내지는 월맹군의 그런 사회주의 유적지 이런 데를 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목적에 이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조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보면은 이게 좀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회계 서류를 보관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회계 서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내면서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제출된 것만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도 저렇게 부정수급 사례, 부정집행 사례가 보이는데 전수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실, 부정 사례가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런 보조금의 그런 엉터리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 조치하기 바랍니다. 네, 법령 위반 사항 여부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다시 좀 나와주십시오. 이들 그 농민단체가 농민들을 위한 활동보다는 반정부 시위라든지 또 친부, 종북 이런 쪽의 시위의 주로 거의 빠짐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들 단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단체들이 왜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활동에 역점을 두느냐 살펴보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좀 PPT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이들 단체의 단체장들이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보수 정권에 대한 퇴진 시위, 반미 시위를 조장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단체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 전농의장이었던 하연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북한 공작원과 하노이 베이징을 한 오가면서 5차례 이상 그 공작원과 접촉을 하고 80차례 이렇게 내통을 해서 지난해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이들 단체 연수에 보면은 교육을 위해서 초용받는 강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많은 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입니다. 특히 반미 시위에 가담했던 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교육 내용을 보더라도 뭐 이게 보면은 애초 계획에는 노교육처럼 해놓고 나서 실제 교육 내용을 보면은 뭐 북한 바로 알기, 북에 대한 선입견 뭐 이렇게 해소 이런 식으로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보조금이 국민 혈세가 이 북한을 찬양하는 미화하는 의식화 사업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사해서 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그런 부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나 이런 부분에서 먼저 수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난해 민주노총 간첩바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그 사실 확인이 됐고 실형까지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각적으로 그 실행했던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을 비롯한 이런 또 외국의 군사기밀 탈취라든지 국정근무 촬영 이런 군사기밀, 국가기밀 유출이 상당히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간첩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간첩법 개정이 지금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는데 지금 딱 거기서 묶여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체 회의에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압니다.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급하게 처리가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부 법사위원은 간첩이 언제적 간첩이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저 생각은 간첩이라는 부분의 개념이 대북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에 다 포섭되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법상 간첩죄의 규정이 적국과 군사상 기밀로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국익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공청회 핑계를 대는데 지금 공청회 뭐 이 계획조차 요구조차 안 하고 있답니다. 그냥 이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절대 국회에서 갖고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 유리하거나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고자 했던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 금지법 또 여러 가지 지금 최상민 특검법 이런 것들은 불과 며칠 만에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뭐 몇 달 만에 다 통과시킨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간첩법 개정은 신속히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법무부 입장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하는 발언을 뭐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줬고 또 9.19 군사 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 태세를 좀 이렇게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좀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 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그 군사기밀 유출하는 그런 혐의로 지금 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이게 외환죄 아닙니까? 적을 이렇게 하는 외환죄 아닙니까? 외환죄로 바로 적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법률을 적용해서 수사 중인 거 일부 기소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발본색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역할은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용노동부 직무대행님. 그 매년 시력급여가 한 170만 명이 한 12조 가까이 이렇게 지급되고 있죠. 예. 그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시력급여 받은 사람의 횟수나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외 선원인데 한 20차례에서 한 9,500만 원, 9,700만 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24회, 또 20회 받은 사람도 있고, 이 두 사람 다 거의 뭐 수령액, 누계액이 1억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받아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는 뭐 해외 선원 같은 경우 좀 약간 1년 동안 이내로 계약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복 수급에 대한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니까 한 7, 8개월 일하고도 3, 4개월은 쉬면서 시급급여 받고 이런 사람이 계속 또 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로력 감퇴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그 제도적 개선 방안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었는데 구직급여 지급을 일부 단계적으로 제한을 해가지고 5년간 참여할 경우 10%, 최대 보면 6회 이상 50% 이렇게 하는 법안이 저희가 올라가 있고 또 단기 건속제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180이라는 부분이 좀 상당히 현장에서는 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함께 논의할 준비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무한 반복 수급이 되지 않도록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문체부 장관님. 네, 알았습니다. 올해 65세 되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뭐 정확하게 숫자는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고령 인구가 워낙에 많아졌기 때문에 고령층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65세가 되는 1960년생이 그때 한 108만 명이 출생했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돌아가신 분들 제외해도 거의 한 90만 명 가까운 분이 65세인데 이렇게 지금 은퇴한 고연령 어르신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이분들이 여가생활할 수 있는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화시설, 체육시설 이 중앙에서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뭐 전국적으로는 지역 간의 그 차이가 많이 있어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제 설치하고 만드는데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희들이 작년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도 하고 또 좀 직접 중앙정부에서 일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도 지금 재정분담이라는 지역에서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이 전환돼 있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잘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적어도 앞으로는 지역적으로 이런 것이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파크 골프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재정 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차이가 좀 나지 않도록 정리를 좀 해갈 생각입니다. 2019년도에 이들 사업 지방 이양이 됐고 또 한시적으로 보존해 주던 것도 내년이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입부 빈입빈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 문체부에서 좀 국비 지원이 어르신 시설에 대해서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지금 뭐 준비를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은 자유를 빼앗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에게 모든 진실을 숨기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민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으며 스스로의 죄를 은폐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의혹을 덮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언론을 급박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